안녕하세요. 민음사TV 구독자 여러분, 민음사 해외문학팀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탕탕거 보고 책 고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뭐가 뭔지 구별도 안 되고 얼마나 중요한 상인지도 알 수 없다면 지금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세계 3대 문학상부터 알아두면 좋을 상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 작가님의 수상 소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부커상입니다. 맨부커상 아니냐고요? 2002년부터 상금을 후원해온 맨그룹이 올해 후원을 종료하면서 원래 이름인 부커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커상은 사실 두 개의 상을 의미하는데요. 부커상과 부커국제상입니다. 부커상은 그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출간된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하는 영문학의 최고상입니다. 반면 부커국제상은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작품 중 최고의 소설에 수여합니다.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수상한 상 역시 부커국제상인데요. 부커국제상은 상금도 작가와 번역가가 똑같이 분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201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 200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존 쿠시의 마이클 K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커상은 최고의 작가에 수여하는 상인 만큼 부커상 수상자가 이후 노벨문학상까지 받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나는데요. 판매량 또한 한 번 수상하면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문학상은 콩쿠르상입니다. 이 상은 한마디로 프랑스 최고의 상상력 부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의 프랑스어로 쓰인 산문, 특히 소설에 주는 상이기 때문인데요. 프랑스의 소설가 콩쿠르 형제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이 상은 12월 첫째 주 월요일 파리의 가이용 광장에 있는 레스토랑 드 루앙에서 5,000회를 가진 후 수상작을 발표하는 너무나 프랑스적인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상금은 달랑 10유로밖에 안 되는데요. 돈이 아니라 명예를 준다는 이 생각 역시 너무도 프랑스적입니다. 콩쿠르상은 대부분 쉽게 읽히는 소설은 아니어서 독자들의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수준 높은 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수상작 중에서 저는 2018년 수상자 니콜라 마티웨의 작품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10월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 그들 뒤에 남겨진 아이들입니다. 이전에 난해하다면 난해한 콩쿠르상 수상작들과 달리 현실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는데요. 산업화 대열에서 완전히 멀어진 작은 마을에서 15살 소년 앙토니와 그 친구들이 어른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모든 소년들에게 사랑에 빠지고 어른이 되는 기회는 공평하게 찾아오는데요. 프랑스의 따뜻한 햇살 그리고 너바나의 음악이 어딘가에서 들려올 것만 같은 나른하고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빠질 수 없죠. 세계 3대 문학상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문학상입니다. 이전의 두 상과 달리 특정한 작품이 아니라 작가에게 주는 상이라는 점이 다른데요. 한마디로 천재 작가의 소우주에 바치는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 심지어는 가사까지 수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역사적이고 전기적인 글에서의 탁월한 묘사 능력과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눈부신 웅변술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기와 연설문까지도 문학적 범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6년 화제의 수상자 밥 딜런은 노래 가사까지도 문학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죠. 자세한 내용은 전편인 노벨문학상의 모든 것을 참조하세요. 여기서 잠깐, 분명 노벨문학상을 탄 것 같은데 타지 못한 위대한 작가 3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바로 버지니아 울프, 제임스 조이스,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이들이 노벨문학상을 타지 못한 건 노벨문학상의 수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노벨문학상을 꼭 받아야만 위대한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노벨문학상이 모든 위대한 작가에게 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스웨덴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읽기 편한 스웨덴어나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야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앞서 다른 상들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드러나는 게 부커상은 영어로 출간됐거나 번역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콩쿠르상 역시 프랑스 문학에 주는 상이라는 점에서 세계 3대 문학상은 사실 세계 3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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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그렇다면 꼭 세계 3대 문학상이 아니더라도 만만치 않은 위상과 특색을 자랑하는 다른 상을 알아볼까요? 먼저 이 시대의 저널리스트에게 주는 상 퓰리처상입니다. 올해는 국내 사진 기자로는 최초로 김경훈 기자님의 수상에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저기서 퓰리처상 수상 소식 참 많이 들려오죠. 매년 21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14개 분야가 저널리즘 부문인데요. 상을 제정한 조셉 퓰리처 역시 미국의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언론 분야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학작품에서도 시, 소설 등 6개 부문의 작품에 시상을 하는데요. 퓰리처상답게 시의성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주제가 현실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앞선 세계 3대 문학상에 비해 훨씬 쉽게 집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한 작품만 추천한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줄여서 우볼빛인데요. 눈먼 소녀 마리로르와 고아 소년 베르너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겪는 10여 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벌써부터 눈물이 나죠? 현재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이 확정되었다고 하니 흡입력 하나만큼은 믿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F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휴고상입니다. 매년 SF 덕후들이 모이는 대잔치인 월드콘에서 세계 SF협회 회원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수상자를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덕후들의 입김이 직접 반영되는 상인 만큼 무조건 재밌습니다. 수상작 중에는 테드 창의 숨이 국내에서 아주 유명하죠. 저의 개인적인 추천작은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입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주인공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종이 인형을 갖고 노는데요. 어느 날 집에 놀러온 친구가 종이 인형을 마구 놀리자 그때부터 종이 인형을 처박아두게 됩니다.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관련된 추억들이 종이 인형과 함께 환상적으로 되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책을 추천받아서 읽었는데요. 꼭 한번 읽으면 좋은 책이지만 절대 다음날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읽지 마세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눈이 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여성문학상, 영국 여성문학상입니다. 훌륭한 여성 작가는 많은데 왜 여성 작가는 상을 잘 못하지? 라는 의문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나요? 이 상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해 평론가, 학자, 작가 등 출판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제정한 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오렌지상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가장 유명한 수상작은 영어로 만들어져 많은 관객들에게 충격을 줬던 케빈에 대하여일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8월 한국을 찾았던 페미니즘의 아이콘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의 대표작 태양은 노랗게 타오른다가 2007년 수상작인데요. 작가 자신이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 중 하나라고 하니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고개를 드는 의문, 문학상 꼭 타야 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195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는 수상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진정한 작가라면 모든 작품은 성취감을 넘어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이루지 못했고 다른 이들이 도전했으나 실패했던 무언가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때때로 큰 행운이 따르는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만약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당신은 궁극에 도전하는 인간의 위대함, 그리고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들끼리의 유대를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문학상은 글맛 아는 사람들끼리의 미슐랭이라고 할 수 있죠. 내 눈으로 읽는 책만큼은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고르고 싶은 당신에게 어울리는 작은 사치. 올 가을에는 문학상 수상작들을 읽어보고 나만의 베스트도 꼽아보세요. 지금까지 민음서TV였습니다.